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끈기코치TV 대표 구재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코칭의 이해에 이어 코칭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신 분께서는 빨간색 구독 버튼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의 순서는 코칭의 유래, 그리고 코칭 철학, 코칭이 필요한 상황, 코칭과 인접 영역, 그리고 KAC 전문 코치 되기,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칭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코칭은 헝가리 코치라는 도시에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결국은 마차는 목적지를 정하는 사람은 마차가 아니고 고객이죠. 그 다음에 그 고객을 출발지에서 그 사람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코치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마차가 바로 코치라는 그런 유래가 된 것입니다. 결국은 현재의 어떤 택시가 그 마차의 기능을 이제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택시의 기능, 특징 한번 살펴본다면 코치를 이해하는데, 코치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택시를 탔는데, 택시를 타게 되면은 누가 주인공이 되나요? 결국은 고객이 주인공이 됩니다. 어디로 가겠습니다? 서울역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택시는 서울역으로 향하도록 돼 있죠.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1시간 이내에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칭은 가장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람이 바로 고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코칭의 유래는 현 지점에서 목적지까지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데려다 드리는 마차에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코칭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가 예를 들면 매출액이 100억입니다. 저는 금년 연말까지 120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객의 목적지를 향해서 고객과 코치가 같이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칭의 유래에서 다시 한번 또 보게 되면 스포츠 코치가 있습니다. 스포츠 코치. 프로야구나 프로축구의 이제 코치들이 여기 해당이 되겠는데요. 1880년대에 이제 그 코치라고 하는 것이 스포츠 영역에서 선수를 지도하는 사람을 칭하는 용어로 처음에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됐죠. 자, 그러면 스포츠 코치는 하는 일이 뭐죠? 그 코치는 그 선수들의 강점, 약점을 우선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선수한테 가장 잘 맞게 트레이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경기력을 향상하면서 피드백을 주는 사람이죠. 스포츠 코치는 어떻게 생각하면 코칭의 아주 작은 협의의 의미로서는 스포츠 코치도 당연히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코칭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칭 철학은 우리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필요한 해답은 모두 그 고객의 내부에 있다. 세 번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파트너가 바로 코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1철학인 모든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조직에서 일을 잘 못하는 부하 직원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그 부하 직원을 신뢰하시나요? 아니면 그 부하 직원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좀 도와주시나요? 기본적으로 코치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던, 일을 잘하든 못하든,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Y 이론에 의해서 코칭의 그 인간관을 가지고 코칭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Y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Y 이론은 맥그리거가 이제 인간의 본성을 두 가지 이론, X 이론과 Y 이론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Y 이론인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일이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이라는 게 고통스러운 것만이 아니고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즐거움과 만족의 어떤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스스로 통제하고 책임을 질 줄 안다 라고 하는 그런 가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자기 실현을 하고, 또 타인에 의해서 강제된 목표가 있으면 하기 싫어져요. 스스로 설정한 목표, 그 목표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 이론이 바로 Y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칭 철학의 두 번째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해답은 모두 그 고객의 내부에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해답을 찾아주려고 하면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한테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수도 없이 생각을 하고 그 해답을 나름대로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스스로 해답을 찾아야 되고, 그 해답을 찾음으로써 자신감을 배양시키고, 그리고 아까 우리 의식, 무의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식보다는 무의식을 계속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내부에 있는 무의식에 있는 해답을 찾아서 스스로 자문자답할 수 있도록 코치가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바로 코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철학,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여기 파트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은 의식의 거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질문을 하게 되면 생각을 자극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질문들을 할 때 부하 직원의 입장에서 부하 직원 위주로 질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파트너는 상위 조직이 아니고 바로 수평적인 입장에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같이 걸어가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파트너인 코치는 플레이어가 아니고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에노모토 히데다케는 코칭은 개인의 자아 실현을 서포트하는 시스템이라고 코칭을 얘기를 했는데요. 즉, 개인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도록 헬프가 아니고,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서포트하는 체계적인 접근이라고 했어요. 서포트라고 하는 것은 지원, 지지, 칭찬, 격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서포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칭이 필요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공식적으로는 목표를 정할 때, 또 성과를 측정할 때, 급여나 보상에 대해서 검토할 때, 경력 개발에 대해서 논의할 때, 또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진행 과정을 검토할 때, 이런 경우에 이제 공식적으로 코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대기업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할 때, 특히 임원으로 승진한다든가 또는 관리자로 승진할 경우에 바로 이런 공식적인 코칭을 통해서 새로 승진한 직원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목표라든가 또는 성과, 또 경력 개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칭이 비공식적으로 필요할 때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우리 개인적인 일이 일어날 때가 바로 비공식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되겠죠. 예를 들면 프로젝트나 과제 같은 경우를 다루고 또 구성원의 어떤 성과를 향상하기 위해서 지원해 줄 때라든가 또는 지속적인 성과 향상을 토의할 때 또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동기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동기를 좀 우리가 부여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도 코칭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또는 이제 팀 구성원 간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경우에도 이제 코칭이 필요합니다. 그 갈등 상황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의사소통이 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우리가 코칭을 통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코칭과 그 인접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칭과 인접 영역에는 코칭과 교육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코칭과 티칭이 되겠죠. 티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일방적으로 가르치죠.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또 평가하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코칭은 스스로 해결책을 만들고 또 스스로 성취하고 노력하고자 실행을 하는 사람이 고객이면서 결국은 코치는 하나의 파트너인 동반자로서의 일을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칭과 컨설팅을 한번 비교해보면 컨설팅은 특정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의 조언과 답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항상 컨설팅에서는 답을 제공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컨설팅을 받는 경우에 대답을 많이 들어보면은 컨설턴트의 답은 뭐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실제 현실에서 접목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따르는 경우가 여러 번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코칭 같은 경우에는 고객으로 하여금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점을 인식해 보도록 한번 해보고 스스로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무의식을 작동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도와주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코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칭과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라든지 또는 정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경지에 올라 있는 멘토가 멘티한테 전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코칭은 결국 고객 스스로 가치를 발견한 다음에 장점과 독창성을 발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요즘 같은 경우 4차 산업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코칭과 인접 영역을 따로 구분하지 말고 교육, 컨설팅, 멘토링, 심지어는 상담까지 전부 다 같이 서로 융합하고 복합하는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코칭 같은 경우에는 이왕에 코칭 공부를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전문 코치가 되는 것도 사실은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안 하시더라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코치협회에서는 3가지 자격증이 있습니다. 초급인 KAC, 중급인 KPC, 고급인 KAC가 있는데요. KAC, 초급 KAC는 기본 교육 시간이 20시간, 그 다음에
고객을 만나서 실습하는 거 50시간 하게 되면 온라인과 서류와 필기와 실기로 전문 코치가 되실 수가 있고요. KPC 같은 경우에는 기본 교육 시간이 60시간인데 20시간과는 별도로 KAC 과정에서 공부했던 20시간은 추가로 시켜주되 나머지 40시간은 역량이나 심화 과정으로 교육을 수료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습 시간은 200시간을 하시면 됩니다. KAC부터는 멘토 코칭이 필요하고요. 그때도 필기와 실기 시험은 봐야 됩니다. KSC 같은 경우에는 기본 교육 시간이 150시간, 그 다음에 실습은 800시간을 하셔야 되고요. 이때도 멘토 코칭과 필기, 실기 시험을 하셔야, 그래서 합격을 하셔야만이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KAC만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면 KAC 같은 경우에는 교육 수료 20시간, 그 다음에 실습 50시간 하시면 되고요. 협회를 통해서 서류 전형과 필기, 실기 자격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실습을 할 때는 처음에는 좀 쉬운 상대로 실습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실습 중에 잘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멘토 코칭을 해서 멘토가 되시는 전문 코치하고 같이 실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이런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한테는 상당한 커다란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수고 아주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적극적인 경청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